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전수학, 생활 속에 숨어있는 소수의 곱셈을 알아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2쪽, 93쪽입니다. 92쪽 1번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주사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사 내용인지 볼게요.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 독감 의심 환자는 2019년에서 2020년 이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019년 12월 1일에서 7일 19.5명에서 같은 달 8일에서 14일에는 28.5명, 15일에서 21일에는 37.8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2일에서 28일 사이에는 지금 여기가 빈칸이에요. 몇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이는 12월 1일에서 7일 독감 의심 환자 수의 2.5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자, 이게 실제 신문 기사의 일부인데요. 자, 내용을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독감 의심 환자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에 1일에서 7일에는 19.5명이었어요. 그 다음 주 8일에서 14일에는 28.5명, 그 다음 주 15일에서 20일에는 37.8명, 21일까지. 그러니까 점점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2일에서 28일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12월 1일에서 7일 독감 의심 환자 수의 2.55배다. 지금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그렇죠? 1일에서 7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9.5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의 정보만 알면 22일에서 28일까지 독감 환자 수, 독감 의심 환자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줄을 그었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독감 의심 환자 수를 식을 만들어 구해보세요. 독감 의심 환자 수를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딱 떨어지지 않나 봐요.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여기 12월 1일에서 7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9.5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2.55배가 바로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22일에서 28일까지의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9.5 이것의 2.55배 곱하기 2.55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하는데 자연수의 곱셈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먼저 이건 195 곱하기 255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세 자릿수의 곱셈이네요. 5 곱하기 5. 먼저 이 5랑 곱하니까 25, 95, 45. 155 해서 975. 그 다음 195랑 여기 5랑 또 곱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95랑 여기 2와 곱하니까 5, 2, 10. 1 올라가고 9, 2, 18. 또 1 올라가고 2, 1은 2 해서 39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자릿수에 잘 맞추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 2, 1이 올라가고 7, 1이 또 올라가고 9, 1이 또 올라가서 49,7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수점을 어떻게 찍어줄 거냐? 여기에서 보면 195에서 점이 한 칸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수점이 위치가 왼쪽으로 2칸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49,725에서 이 소수점의 위치도 왼쪽으로 여기서 한 칸 그리고 여기에서 2칸 두 번째 수에서 그래서 여기에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9.725가 나옵니다. 아니면 이 소수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어림에서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 19.5를 대략 20으로 어림하고 2.5를 2나 3 정도로 어림하면 2로 어림했을 때는 40이고요. 3으로 어림했을 때는 60이죠. 그러니까 40이랑 60 정도의 값이 나와야 하니까 소수점이 여기 찍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자,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주면 이것은 49.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일에서 28일까지의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9.8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를 완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이 생활에서 소수의 곱셈과 관련된 사례를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 붙이고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금 이건 인터넷 자료인데요. 나폴레옹의 키는 작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키가 프랑스 단위로 5피의 이푸스입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의 키를 영국 단위를 적용해 5피트 2인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5피의 이푸스 프랑스 단위거든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센티미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157, 약 157cm인가 봐요. 그러나 프랑스 단위로 5피의 이푸스는 영국 단위로 5피트 6인치. 정확하게 단위 변환을 하면 5피트 6인치가 되어야 된대요. 약 167cm. 왜냐하면 1푸스는 1인치에 약 1.06배이기 때문에 1푸스가 1인치보다 조금 더 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5피의 2푸스가 5피트 2인치보다 조금 더 길겠죠. 그런데 그 조금 더가 얼만큼이냐? 1.06배예요. 그러니까 157cm. 이것에 1.06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167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키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단위 5피의 이푸스, 이게 실제 나폴레옹의 키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 5피의 이푸스를 영국 단위 피트, 인치로 바꾸면 이게 실제 나폴레옹 키거든요. 그래서 157cm가 아니라 167cm다. 157에다가 1.06을 곱하면 약 167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157 곱하기 1.06 계산하면 166.42,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약 167c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정확한 키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인터넷 기사를 선생님이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실제 이제 있었던 기사인데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기사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각한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네덜란드에서 시행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를 선생님이 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덜란드의 원래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5,310명이었대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이것의 1.45배만큼 확진자 수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늘어난 확진자 수는 얼만큼이 될까요? 자, 이것이 선생님이 찾은 기사의 내용인데요. 자, 아래 문제를 살펴볼게요. 찾은 사례에서 곱의 결과값을 가리고 친구에게 어림하여 값을 구하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가리지 않고 아예 쓰지를 않았죠. 자, 5,310명 확진자 수였는데 이것을 1.45배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어림을 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힘드니까. 지금 이걸 5,310명을 대략 선생님이 어림해 볼게요. 5,000명으로 두고 1.45배를 약 1.5배로 두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5,000 곱하기 1.5가 되겠죠. 5,000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5,000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7,500이 됩니다. 이 정도 곱셈은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림하면 약 7,500명 정도가 아닐까 이제 어림을 했어요. 계산기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5,310에서 확진자 수가 1.45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7,699.5, 즉 7,700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실제 뉴스 기사에서 본 게 7,7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7,700명이 되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림했던 것 7,500과 거의 큰 차이는 없죠. 물론 200명은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림한 값은 실제 값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 생활에서 소수의 곱셈을 활용할 때 어떤 점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소수의 곱셈을
활용하면 여기 아까 나폴레옹의 정확한 키도 10cm면 되게 큰 거죠. 정말 작은 양이 아닌데 키의 경우, 자 그래서 소수의 곱셈을 활용할 때 좋은 점은 적은 양의 차이가 있을 때 적은 양의 차이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5310명에 뭐 1배, 2배, 3배 그렇게 자연수로밖에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수를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은 양의 차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